뭐뭐 하기 전, 직전. 앞이라도 자. 시간상으로 후의 반대말, 나중에 반대말. 알겠죠?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앞. 알겠죠? 그럼 만세가 뭘까요? 이다 쓰는 거야. 3 가운데 점 1. 3일이 뭐예요? 3일. 3일절 알잖아요. 그쵸? 3일 만세운동 직전의 상황이다. 알겠죠? 1919년.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시대 배경이 일제치하다 라는 것을 제목에서 벌써 알려주는 거죠. 일제치하에서 1910년에 일본이 우리를 강제 합병한 이후에 병탄한 이후에 삼켜버린 이후에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시점 1919년 초 정도로 우리가 1918년과 19년 사이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일제치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건데 1번하고 2번이라고 나눠줬겠습니다. 사실 역사적 사건이 제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식민지 현실을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식민지 현실을 분명히 말할 거라고요. 식민지 현실의 비참함을 얘기하겠죠. 식민지 현실은 비참합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식민지 현실의 이 부정적 이 모습을 면모를 객관적,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작품 제목에 반영되어 있다. 만세라는 이 제목 속 표현에 두 번째는 식민지 현실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몸 담고 있는 약해 빠진 인텔리들.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들의 자 요런 태도 역시 마이너스인데 세 글자로 볼까요? 희마리가 없어. 뭔 말이? 희마리가 없습니다. 희마리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무기력하다 라고 얘기하죠.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함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직전에 봤던 선포가는 개는 몇 인칭? 3인칭. 알겠죠? 이거 뭐야? 1인칭. 작품 속 소설자야, 작품 밖 소설자야. 작품 속 소설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작품 속 소설자가 누구예요?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플러스라고 얘기할까요? 마이너스라고 얘기할까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인공 자체가 인식의 변화가 있다. 1번의 인식에서 2번의 인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3번까지도 보겠습니다. 3번 결말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최초의 반응은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놀라움 혹은 뭐 깨달음. 식민지 현실이 이렇게 가혹한 것이었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도피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도피. 관심 없어. 그랬구나. 놀랐구나. 그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중간중간에 화살표를 만들어두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아까 내가 말로만 설명했던 거 빨간 펜으로 쓰는데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원점 회귀형의 귀로 소설입니다. 원점 회귀형의 귀로 소설이다. 여로 소설이다. 여로 소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제 쓸 건 다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원점 회귀형이다라는 얘기는 원래의 지점에 돌아온다라는 얘기. 돌아온다. 지금 못 찾고 있니? 앞쪽으로 가야지. 앞쪽으로. 22번이야. 22번. 22번이지. 페이지 좀 얘기해 줘. 몇 페이지야? 자,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 돌아간다. 그런 형식이고요. 우리 여로 소설 아까 얘기했지. 여로가 뭐였죠? 여행 경로.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지금부터 지운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지도상에다가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행하는 소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다 썼지? 지운다. 자, 이렇게 써두시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데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1, 2, 3으로 그려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구마 어디에요? 일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도나 제주도는 제가 특별히 뭐 무시한 건 아니고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독도, 제주도 갈 시간 없어요 지금. 자, 일단은 경로를 나타낼 텐데 동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경 여기서부터 자 고베를 지나서 하관, 그 다음에 부산 지나서 김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경로. 주요 지점을 한 세 군데로, 5군데로 이렇게 둘, 셋으로 나눠서 찍어봤고요. 일단 여기 동경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경 오른쪽에다 적을까? 동경. 여기 이제 첫 번째 점 동경이에요. 화살표를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원점 해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공간 넓게 잡은 거 맞지? 혼자레스 왜 안 적지? 저거. 자, 동경이라는 곳에서 아내가 위급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에서 전보를 받는다. 전보를 받는다. 전보의 내용은 아내가 위급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습니다. 적었어요. 자, 나라는 인물이 동경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라는 인물이 동경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시작하는 건데 써보겠습니다. 동경에서 나라는 인물은 자, 유학생 신분인데 라고 써두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인데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유학 중이다 라는 거. 아내가 위급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귀국길이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고베를 지나 나가사키 하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하관입니다. 하관. 여기가 동경, 여기는 이제 하관. 하관이 이제 일본말로 시몬의 새끼, 이 새끼, 시몬 새끼 이래요. 시몬 새끼. 이 시몬 새끼를 가서 이제 배를 타는 거죠. 배를. 그래서 여기 중간에 배라고 써보겠습니다. 배. 이 교통수단이 여기서는 매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 서울로 가는 기차도 써두시고, 부산으로 가는, 여기는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으로 가는 배도 써두시고, 이렇게 이제 써두시는 거야.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써두시고, 첫 번째, 지금,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나라는 인물은 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름이 소설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소설가 중에 이인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가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인화라고 써볼게요. 인물 이름은 이인화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정보를 받고 났으면 상식적인 인물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슬퍼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집안에서 자숙해야 마땅하잖아요. 집안에서 자숙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술집을 가서 여자 종업원하고 또 놀아요. 이 새끼가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아내는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유학 중에 술 처먹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그 일제 지식인들은 대체로 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국내에 이제 아내를 두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간에 자, 여기서 쉼표 딱 하고 술집 여급이라는 말을 써줄게요. 여종업을 얘기하는 거야. 술집 여급하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배를 타기 전에는 자, 요 세 글자 현실에 대해서 뭐야? 무관심한 태도 체크 딱 해두시고.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의 이야기예요? 동경에서 정보 받아서 보여주는 반응들까지 살펴본 거야. 핵심이 뭐라고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관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는 건데 이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 이제 지우고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다가 적겠습니다. 자, 배 안에서 자, 일본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첫 번째 반응이 무관심이었죠. 두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놀라움.
깨달음이었잖아요. 그게 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강제 써볼게요. 인력 송출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얘기였다. 일단 쓰시고 이게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많았어요. 80년대까지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인신매매.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고토 있잖아, 고토. 서울의 그 7호선 그 고속터미널역 부근이나 서울역 부근에서 자주 발생했던 건데 뭐냐, 할머니가 갑자기 꾸정한 할머니가 이렇게 보따리 들고 와서 아가씨 길을 좀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아들내미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 근처 어디랬는데 길을 당치게 못 찾겠네. 아이고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허리를 쫙 폈다가 다시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아가씨가 너무 그 불쌍하고 하니까 그 할머니 우리 집이 이 근처 어디인지 제가 아까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으슥한 골목으로 할머니 집 한지 여긴 것 같다 이러면서 골목길로 유인하면은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서 득달같이 뛰어나온 시커먼 사내 자식들 서너 명이 둘러싸서 갑자기 여자애를 촥 납치를 해가지고 20매매를 하는 게 족잡히 일어났어요. 국내에서 8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막 수집에다 팔아먹고 막 이런 거. 아까 그 삼포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교수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가지고 수집이 팔려간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이거는 일제치하잖아. 이게 뭐라 그래서 강제로 노동력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흑인들 갖다가 이렇게 막 잡아갖고 노예로 팔아먹는 거 있지.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봐. 노예 정도로. 노예 같은 거. 노예처럼 사냥하듯이 이 조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좋은 말로 속여갖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근데 아주 지옥 같은 노동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들고 돈은 다 중간에 가로채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제 인력 송출.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 같은 거죠. 인신매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부정적인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선인을 얕잡아 보면서 요거 봐라 요거 그러면서 유보.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쿨하지 못하는 것들이네. 쿠리쿠리. 너무 구린 애들이야. 쿠리쿠리.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대화들 가운데에서 이 요부라고 하는 거는 조선인을 멸시함. 조선인을 아주 그 얕잡아보고 그 무시하는 호칭이에요. 이 요보야 이러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이 아닌 조선인. 자, 그 다음에 쿠리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표현인데 쿠리는 한자로 이제 고통스럽다 수고로 골자에다가 힘력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힘든 일에 종사하는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층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들이 나오는데 부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동경의 유학 시절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이거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강제 인력 송출에 관한 대화를 듣고 나서 나의 깨달음. 현실이 이런 거구나. 식민지 현실이 이런 거구나. 조선의 비참함이라고 써볼까요? 조선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자, 이렇게 배 안에서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했고요. 이제 부산으로 도착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김천으로 가는데 아까 지도 그렸던 거에다가 추가 필기할 거예요. 이렇게 1, 2, 3 그렸던 거. 부산에서 김천 가잖아요. 김천 옆에다가 쓸 거야. 여기는 이제 형님이 있다, 형님. 형님 만나러 가는 거고요. 다시 김천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서울로 가는 건데 이때 타고 가는 게 뭐라고? 기차야, 기차. 여기 아까 필기한 거 있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별도로 기차라고 쓰겠습니다. 기차. 기차 안에서 이제 만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배 안에서는 예전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일본 유학 시절을 보냈던 유명한 소설가가 경상도 출신의 소설가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관부연락선이라는 제목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관부연락선?
그 관부 연락선 할 때 관자가 그저 오사카 할 때 한자 들어가는 그 관문할 때 관자인데 아무튼 그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기차 안으로 가서 이제 갓장수가 나옵니다. 갓장수 이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갓장수를 만납니다.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이 갓장수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어떤 전 근대적인 의식을 듣고 나서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 화살표 딱 해볼게요. 반감. 자 화살표 전근대적인 인식을 듣고 나서 매우 큰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목 있잖아요. 뭐야? 세상이 온통 조선의 현실이 꼭 뭐 같다? 공동묘지 같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 속 같다. 이거 자주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갓장수가 얘기하는데 공동묘지법 한번 써볼게요. 공동묘지법에 대한 X 반대한다는 이 태도가 나가 생각했을 때는 전근대적인 인식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에서는 장례 의식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무덤을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온전한 형태로 무덤에다 넣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해, 화장을. 일본은 그 일본 영화 보면 대체로 장례식을 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교식으로 많이 치르잖아요. 종을 땡 울리고 이러잖아. 나만 일본 영화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토구입니다, 토구. 토입니다. 제가 토이 맞고요. 토착이고 맞네요. 나만 보는 거지? 아무튼 그 일본은 화장을 한다 이거야. 이 당시만 해도 화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야 조선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자기 부모님의 시신을 불에 태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 새끼들 미쳤나? 라고 하겠죠. 왜?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게 유교적인 전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당연히 이제 공동묘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시신을 어떻게 태울 것이며 그 좁다란 그 묘지에다가 어떻게 놓을 것이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허례허식 이라고 써볼게요. 허례허식. 자, 됐어요? 허례허식. 자,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자, 현실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표현. 현실 도외시. 자, 뭔 소리냐면은 공동묘지법은 반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인 그 장례 의식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화려하게 마지막을 보내드릴 거라고 부모님. 그리고 또 뭐야?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얘기는 현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화려하게 이런 뜻이에요. 장례 열차는 돈을 엄청 많이 들여 당장에 배고파가지고 굶고 있는 현실인데 뿌용뿌용 이렇게 굶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화려하게 치른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갓장수의 대화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반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직도 멀었구나. 근대화가 되려면 멀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반감이 이제 빨간펜으로 씁니다.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조선이 곧 공동묘지구나. 조선이 곧 무덤 속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조선인은 누구냐 했더니 구더기구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반감을 표현하는 이 소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답하다 이거죠. 답답하다. 자, 근데 조선은 공동묘지고 무덤 속 같은 거고 조선인은 구더기 같은 존재인 건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야? 전근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답한 현실 인식을 아주 그 불편해하면서 내놓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적으로 봤을 때 배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서울 옆에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서울로 가서 이제 아내가 어떻게 돼? 사망한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다. 아까 화살표 표시했지? 도피라는 말 아직 안 썼지? 자, 도피라는 말을 썼지. 도피. 서울에서 이제 아내가 사망한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치듯이 동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질문. 원점 회귀형이라고 했는데 원점이 뭐야? 원래 지점은 뭐야? 이 친구 동경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이제 원점이야, 원점. 이게 원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원점 회귀형 수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인용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만세전. 만세전의 만세가 뭐라고? 3일 만세 운동할 때 만세. 알겠죠? 비참한 식민지 현실, 그 다음에 무기력한 식민지 조선, 인텔리,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에 군조라는 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조 색깔. 군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일본군 하사관 계급입니다. 군인 계급이에요. 거기다 써볼게요. 군인 계급. 자, 군조. 군인의 계급을 말한다. 헌병대에 자기가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니시무라 군조라는 사람 혹 형공도 아시는지 그러면서 어쩌고 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인 것처럼 둘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죠.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난 장면이냐? 왼쪽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배 아닐까요? 기차 아닐까요? 지금 일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거든요. 배 아니야? 기차 아니야? 배 아니겠지? 써봐. 자, 부산행 배 안에서 일어나는 주고받는 대화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와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거야.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보이죠? 그 오른쪽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나만 빼놓고 껄껄 웃었다. 음영 처리 안 돼 있니? 나만 빼놓고 껄껄 웃었다. 오케이, 거기 있네. 맨 밑에 문단 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만 빼고 껄껄 웃었다. 됐죠? 왜 나는 웃지 못하는 거냐? 조선인으로서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나는 모욕감을 느낀 거다 라고 나 모욕감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명했던 그 부정적 의미의 호칭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요보라는 말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한 것에 한 두세 줄 위로 올라가면은 요보라는 말 보일 거야.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요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조선인. 자, 조선인 낮춰서 멸시하는 호칭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음영처리 돼 있나 모르겠는데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번 색깔해 볼게요. 사실 말이지 라고 시작하는 줄. 사실 말이지. 보여요? 색깔하겠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만국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색깔 딱 해볼게요. 태도와 관련된 거니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넘겨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 아직 넘어가지 말고 오른쪽 위로 가서 나머지는 다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놔두고 중략 다음으로 한번 가보고 중략 다음으로 갑니다. 중략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중략 다음으로 가니까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쭉쭉 밑으로 쭉 가볼게요. 이게 산다는 꼴인가 라고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거든요. 자, 쭉쭉 내려가서 이게 산다는 꼴인가? 자, 요거 찾아서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되져버려라까지 모두 되져버려라까지 형광펜으로 색깔. 지금 이거는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자조적인 태도다라는 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조선 사람이 조선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 표현이야, 마이너스 표현이야? 마이너스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은 지금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조적이다라는 말을 쓴 거야. 자조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조롱한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줄 아래로 내려오면은 자,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현관 편으로 한번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다. 무덤에다가 색깔. 그 다음에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색깔. 자, 이렇게 색깔 딱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착간 안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도 확실해지는 건데 착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착간. 착간이 뭐야? 기차의 사이. 알겠죠? 그러니까 착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공간이 어디야? 배 아니야? 기차 아니야? 기차의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기차 안에서. 자, 그리고 뒷장을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서 마지막 문장 역시 작은 따옴표에 있는 거 코웃음 치고 있는 그 대목 현관표를 색깔하겠습니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현관편으로 색깔을 딱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동묘지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다 이제 현관편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다라고 하는 표현, 현관편을 딱 색깔하신 다음에 아까 이제 필기했던 거 있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봐.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지? 공동묘지법에 대한 반대 인식을 듣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1번하고 2번. 자,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허례허식. 사치스럽게 장례 절차를 치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현실을 도외시하는 거. 다시 한번 써봐. 그리고 나서 이건 근대야, 전근대야? 전근대적 인식. 자,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자, 반감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이제 써 주시고. 아까 이제 설명 들은 거잖아. 이 대목을 두고 한 얘기였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독서 혹시 안 풀린 거 있으면은 오후에 또 독서 진도 나가니까 미리 풀어. 알았지? 혹시